우리가 20대, 30대처럼 가까운 곳, 먼 곳을 볼 때 자유스럽게 조절을 할 수 있는 수정체와 똑같은 인공 수정체가 있다면 백내장 수술 후에 모두가 안경을 벗을 수 있겠지만 이런 인공 수정체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저는 주로 환자분들한테 렌즈를 선택을 할 때 를 고려하고 설명을 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1년차 안과 의사 이승현입니다. 광주안과 신세계점에서 백내장 수술과 망막 수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백내장 수술 후에 안경을 벗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항상 가능한 건 아니고요. 본인의 수술 전의 눈 상태와 그다음에 생활 패턴 등을 잘 고려해서 설계를 잘 한다면 수술 후에 안경에 대한 의존도를 많이 낮출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눈과 백내장 수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흔히 우리 눈을 카메라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카메라의 렌즈에 해당하는 게 우리 눈에 있는 투명한 수정체고요. 이 수정체는 가까운 곳을 볼 때는 두꺼워지고 먼 곳을 볼 때는 얇아지고 이렇게 스스로 두꺼워졌다가 얇아졌다 이걸 반복하면서 선명한 초점을 맺게 해줍니다. 이거를 우리가 조절 기능이라고 부르는데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수정체의 말랑말랑한 이런 탄력이 떨어지게 돼서 조절하는 기능이 떨어집니다. 이거를 우리가 노안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더 진행을 하게 되면 수정체에 혼탁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백내장이라고 부르고요. 백내장에 대한 수술은 혼탁된 수정체를 제거하고 거기에 새로운 인공 수정체를 넣어주는 이게 백내장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20대, 30대처럼 가까운 곳, 먼 곳을 볼 때 자유스럽게 조절을 할 수 있는 수정체와 똑같은 인공 수정체가 있다면 백내장 수술 후에 모두가 안경을 벗을 수 있겠지만 이런 인공 수정체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술하기 전에 내가 가장 많이 보는 거리, 선명하게 보고 싶어하는 거리에 대해서 환자와 의사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을 많이 하시는 원거리 시력이 많이 필요하신 분들은 원거리에 타겟을 맞춰야 되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독서를 주로 하시는 분들은 근거리에 타겟을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근거리와 원거리 모두 잘 보고 싶으신 분들은 다초점 인공수정체라는 좋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 후 시력을 회복한 후기와 계속 안경을 써야 한다는 이야기가 엇갈립니다. 환자마다 결과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거는 다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수술 전에 눈 상태가 서로 다르고 그 다음에 수술했을 때 선택하는 인공 렌즈 종류에 따라서 보이는 범위나 보이는 시력의 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공 수정체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크게 단초점 인공 수정체가 있고요. 그리고 다초점 인공 수정체 그리고 연속 초점 인공 수정체가 있습니다. 단초점 인공 수정체는 말 그대로 한 곳에 초점이 맺히는 인공 수정체입니다. 그래서 특정 거리에서 가장 선명한 상을 맺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거리와 근거리 활동을 같이 하는 경우에는 안경이나 돋보기가 필요하고요. 그런데 다초점 인공 수정체 같은 경우에는 원거리, 중간거리, 근거리 모두를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돋보기 탈피가 목적이라면 다초점 인공 수정체를 선택하는 게 답이 될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이 다초점 인공 수정체에는 고려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단초점 인공 수정체가 하나의 상이 망막에 맺는 데 반해서 다초점 인공 수정체는 여러 거리에 있는 상이 동시에 망막에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뇌가 들어오는 빛의 경로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적응하는 신경 적응 기간이 필요합니다. 바로 적응을 잘 하시는 분도 있지만 보통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술 후에 흐리다고 호소하시는 분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적응만 잘 할 수 있으면 안경이나 돋보기 없이 자유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주로 환자분들한테 렌즈를 선택을 할 때 3가지 정도를 고려하고 설명을 해드립니다. 첫 번째는 환자분의 생활 패턴, 두 번째는 그 환자분의 수술하기 전의 눈의 상태, 그리고 세 번째는 환자분의 성격이 중요합니다. 내가 야간에 운전을 많이 한다든지 이러신 분들은 빛번짐이 적은 단초점 렌즈나 연속초점 렌즈 추천을 해드리고 등산이나 골프 이런 거 많이 즐기시고 돋보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불편함이 없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단초점 렌즈나 연속초점 렌즈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제 환자분 중에서 60대 남성분이 계셨는데 골프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셨어요. 백내장이 진행하면서 볼에 떨어지는 지점이 보이지 않는다고 불편해하셔서 수술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돋보기 쓰는 거에 별 불편함이 없으셨거든요. 난시가 좀 있어서 난시를 교정할 수 있는 단초점 렌즈로 수술을 해드렸고 수술 후에 첫 번째 라운딩을 갔다 오셔서 병원에 내원하셨는데 동반자들 볼 떨어지는 것까지 다 확인해주고 본인이 캐디 노릇을 하고 오셨다고 굉장히 즐거워하셨어요. 그리고 또
50대 장애인 양궁 선수셨거든요. 근데 그분도 백내장이 진행하면서 성적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하러 오셨는데 그 관역이 선명하게 보여야 되기 때문에 원거리 시력이 훨씬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분에게도 역시 단초점 렌즈를 권유해드렸고 수술 후에 성적도 올라오고 굉장히 고마워하셨습니다. 이 스마트폰이나 독서,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다초점 인공수정체가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수술을 받으신 분들 실제 사례를 보면 친구분들은 핸드폰 문자 보고 이거 확인하는데 그때마다 돋보기를 챙겨가지고 계속 봐야 되는데 본인은 다초점 렌즈로 수술 후에 맨눈으로 핸드폰 문자도 확인하고 편하게 책도 볼 수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근거리 작업량이 많으신 분들은 다초점 렌즈를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연속 초점 렌즈라는 게 있습니다. 연속 초점 렌즈라는 거는 원거리에서 중간거리까지 부드럽게 볼 수 있는 렌즈입니다. 중간거리라고 하는 거는 생활용 근거리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모니터를 보는 거리, 집에서 요리하거나 설거지할 때 보는 거리, 이게 중간거리거든요. 여기까지는 원거리에서 중간거리까지 편하게 보실 수가 있고요. 또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단초점 렌즈랑 비슷할 정도로 빛번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의 유튜브 영상 정도는 편하게 볼 수 있고 작은 글씨를 볼 때는 돋보기가 필요합니다. 연속 초점 렌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환자분이 계시는데 두 분이 계셨어요. 두 분 다 수술 전에 눈 상태가 비슷하셨고 수술 후에도 두 분 다 1.0 원거리 시력이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간거리도 굉장히 두 분 다 비슷하게 잘 보셨어요. 그런데 한 분은 굉장히 만족을 하셨고 한 분은 약간 아쉬워하셨어요. 아쉬운 점이 뭔지 여쭤보니까 책을 볼 때 잘 안 보인다고 하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술 전에 그 렌즈의 어떤 한계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던 거 아니면 수술 전에 본인이 원하는 거리에서의 시력의 기대감이 너무 높았던지 이런 경우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내 눈의 눈 상태와 내가 수술을 받고자 하는 그 렌즈의 어떤 한계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게 수술 후의 만족도의 한 70~80% 이상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족이라도 같은 인공수정체를 써야 할까요? 개인별 눈 상태에 따른 렌즈 선택법과 시간이 흐른 뒤 더 발전된 제품으로 교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같이 생활하신다고 하더라도 저는 좀 그 렌즈 선택은 달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고려해야 될 게 생활 패턴도 물론 고려를 해야 되지만 아까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요. 눈의 건강 상태와 그다음에 성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눈의 각막에 난시가 좀 심하시다거나 망막에 병변이 있다거나 하면 다초점 인공 수정체 같은 경우에는 빛을 나누어 쓰기 때문에 선명한 시력을 얻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성격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다초점 인공 수정체를 선택을 했을 때 미세한 흐림이 있고 빛번짐이 있는데 이거는 렌즈의 특성이나 한계라고 생각을 하고 유연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작은 어떤 불편감에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이 계세요. 완벽주의적인 성격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분들은 일단은 주의를 해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수술 후에도 그 불편감을 잘 적응을 못 하시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수술 후에 스트레스를 줄이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단초점 렌즈나 연속초점 렌즈를 권유를 해드립니다. 과거 라식 수술을 받은 눈은 백내장 렌즈 도수 계산이 까다롭다는데 수술 결과에 영향이 없는지 그리고 어떤 렌즈를 선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수술을 하신 분들한테 적합한 렌즈가 따로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는데 근데 보통 그 눈의 크기가 너무 작거나 너무 길거나 아니면 라식이나 라섹 수술 후에 각막의 지용도가 변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한테 제일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점은 수술 전에 렌즈 도수를 계산을 저희가 하는데요. 수술 후에 나오는 그 렌즈 도수 값이 오차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술은 잘 됐는데 수술 후에 굴절값에 이상이 있으면은 안경을 쓰거나 좀 덜 보이게 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 검사 기구나 장비들이 워낙 많이 발달을 해가지고 그런 오차가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시고 좀 더 신경 써서 수술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양쪽 눈에 각각 다른 종류의 인공수정체로 수술하자는데 괜찮은 건가요? 종류가 다르면 불편하지 않을지 걱정됩니다. 할 수 있어요. 생각보다 그렇게 수술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꽤 있으시거든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적응을 잘해요. 불편한 점은 별로 없고요. 한쪽은 단초점, 한쪽은 다초점으로 수술을 하면 근거리 볼 때는 물론 한쪽만 다초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거리 시력이 약간은 약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생활을 할 수 있고 다초점 렌즈의 불편한 점이 많이 상쇄되기 때문에 그렇게 수술하시는 원장님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전에는 다초점 렌즈가 나오기 전에는 우리가 노안 교정을 한쪽 눈은 원거리, 한쪽 눈은 근거리에 이렇게 짝짝으로 맞춰가지고 노안 교정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뇌가 생각보다 적응을 잘하는 어떤 기관이어서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질환 중에서는 저는 망막 질환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요새 그 많은 황반 변성,
그다음에 당뇨 망막병증 이런 병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진행하는 병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괜찮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황반이 부어오르거나 황반에 어떤 변성이 생겼을 때는 단초점 렌즈에 비해서 다초점 렌즈가 훨씬 시력저하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수술 전에도 말씀을 드리고 강하게 권유해드리지는 않습니다. 또 녹내장이 심한 환자도 신경에 대한 감도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초기 녹내장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괜찮지만 녹내장 말기 환자분인 경우에는 다초점 인공수정체가 시력의 질을 좀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단초점이냐, 연속초점이냐, 다초점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저는 난시가 있는 분들한테는 가급적이면 난시 교정을 권유해 드립니다. 방금 말씀드린 단초점, 연속초점, 다초점에 다 난시 옵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렌즈를 선택하더라도 난시가 있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교정을 해드리는 편이고 최근에 나온 렌즈가 사실 좋은 렌즈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왔다가 금방 시장에서 사라지는 렌즈들도 많이 있거든요. 환자들한테 별로 만족도가 좋지 않아서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최신에 나온 렌즈가 꼭 좋다고 보기도 어렵고 오랫동안 꾸준히 쓰여왔던 렌즈가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초점 렌즈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다초점 렌즈의 한계가 눈부심이나 빛번짐 등인데요. 빛의 산란을 최대한 줄이고 빛의 효율성을 최대한 올리면서 이런 불편한 점들을 많이 줄여가고 있고요. 실제로 제가 10년, 15년 전에 봤던 다초점 렌즈에 비해서 요즘 나온 렌즈들을 수술해보면 성능도 많이 좋아지고 불편한 점들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공수정체라는 게 한 번 눈 속에 들어가면 도수를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렌즈를 바꾸는 것도 눈에 손상을 좀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자주 권유해드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수술한 후에 특정한 빛을 눈에다가 쏘여주면 미세하게 도수를 조절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이 적용된 렌즈들이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수술 후에 환자 시력에 따라서 도수를 커스텀하게 세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단계까지 발전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인류의 꿈이라고 할 수 있는 조절력 복원에도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자재로 렌즈의 두께나 렌즈의 위치가 변하면서 초점을 맺게 할 수 있는 이런 조절성 인공수정체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공수정체의 발달뿐만 아니고 수술 환경도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백내장을 진단하고 렌즈를 검사하고 수술하고 하는 이런 장비가 하나로 연결되는 수술 시스템들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어서 전체적인 수술의 질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예전에는 백내장 수술이 단순히 시력 개선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수술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나는 환자분이 계시는데 백내장 수술 후에 그 아드님하고 같이 오셨는데 아드님이 어머님이 청소광이 되셨대요. 그동안에는 못 보셨던 것들, 작은 집안에 있는 먼지, 그다음에 얼룩, 머리카락까지 다 보이시니까 하루 종일 청소를 하고 계신 거예요. 하루 종일 청소하시고 삶의 활력이 엄청 올라가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또 한 분은 다초점 인공수정체로 백내장 수술을 하셨는데 수술 후에 시력이 굉장히 잘 나오셨거든요. 근데 며칠 후에 오셨는데 별로 표정이 안 좋으세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수술 후에 얼굴에 검버섯하고 점이 너무 많이 들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빨리 늘 수가 없는 거잖아요. 원래 있으셨던 게 너무 선명하게 보이시는 거죠. 이렇게 우픈 일도 많이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 후에 안경을 벗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일단 어떤 인공수정체를 선택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 눈의 상태와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리에서의 시력 이런 것들을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예전에는 백내장 수술이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수술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백내장 수술 후에 내가 보는 어떤 세상을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수술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이 기회를 잡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헬스조선 공감닥터 신세계종 광주안과 이승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